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했었던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만 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3.0% 깜짝 상승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 위험자산들이 후달달달달달 떨렸었다라고 합니다. 그 동시에 미국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잠시 달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하락적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혼조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94,000달러대까지 하락했었다가 지금 다시 97,000달러대까지 기어오르고 있는 역전의 용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2,661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할 만큼 했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 하는데 과연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웰을 향해 가지고 금리 내려 이 새끼들아 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제롬 파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치적으로다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다가오는 3월 다음 달에 여주는 금리를 내릴 것인지.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연준 금리 결정 전까지 드라마틱하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노동시장이 폭망을 해버린다든지. 자, 어찌됐거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 나온 매파적인 움직임이나 발언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이와 그리고 젤렌스키와 통화를 한 결과 드디어 종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종전 협상에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정말로 전쟁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쟁을 더 하라고 등을 떠밀었었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주 정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비축 법안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안 개수만 해도 무려 30개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20개만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최대 2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네크가 내보낸 분석인데요. 특히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는 147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 중에 무려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다가 오클라호마주에서만 비트를 15,000여 개 매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도입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발전 사항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게 된다면 정말 많은 주 정부들이 비트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이 되었었던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는 하원은행위원회가 전략준비자산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찬성의 6표, 반대 2표. 반대한 놈들이 나와 비트코인 장대 양봉으로 빠따를 그냥 자, 어찌됐던지 간에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비축 법안.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5,672만 달러 유출. 블랙락에서는 2,378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잠깐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소식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겁나 앞에서는 까대고 있었던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 지난 4분기에 114%, 이더리움 보유량 같은 경우는 무려 2000%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짓이 양아치 같은지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골드만삭스. 이어서 비트코인의 반등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역프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약세 신호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옵션 전문 분석업체인 그릭스.라이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92,00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불굴의 의지를 가진 비트코인 95,000달러대를
여전히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러한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비트코인 오래된 고래들, 이 오래된 고래들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2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수익 실현을 해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점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 던지는 대로 족족 받아먹은 수요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물론 이러한 오래된 고래들이 어떤 목적으로 비트를 던졌는가,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인지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래가지고 던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늠름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상황이 긍정적임을 주경 대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비트가 저항을 뚫고 올랑올랑 말랑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 같은 경우는 종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관련된 그런 소식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으며, 이러한 반등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일봉 마감을 97,700달러 위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추가적인 10만 달러를 향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케빈 스벤슨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봉 RSI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지지부진한 장이 이어질 때마다 RSI가 저항을 뚫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었다. 지금 뚫을랑 말랑 저항 근처에 가고 있는데 언제쯤 뚫을 것인가? 그는 여기에다가 프랙탈까지 추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프랙탈을 따라가게 된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도 피곤한데 3월 이상까지 끌리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지대로 지쳐가지고 도망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망해요. 빨리 올려주세요. 비트코인. 자, 그런가 하면 군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거래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라는 것인데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중앙 저항을 뚫고 안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88,000달러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해줄 수 있기를 응원 및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항에 막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를 뚫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저항을 뚫고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때부터 거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컴샤크 분석가는 아니야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체 시총 차트인데 지지 구간은 여기지 저항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조만간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사야지 뭐하고 있냐, 매수 구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좀 가지야를 외쳐보고 있는 인컴샤크 분석가. 자, 그런가 하면 크립토 კვ한트 기고자 맥디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극단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조만간에 가격이 쏠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실현 가격은 2200달러 수준으로 현재 가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해당 구간은 유의미한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매집한 뒤에 매도한 적이 없는 존버 보유자 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하락으로 이더리움 고래들의 이탈이 있었지만은 영구 보유자들이 고래들의 매도세를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선물 시장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다가 이더리움 매집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봤었던 골드만삭스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ETF 보유량 같은 경우도 4분기 때 200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블랙락, 컴벌랜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시어스 등의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러한 매수세는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최근 동향을 봤을 때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더리움이 많게는 수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가격 반등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징글징글한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폭스 비즈니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르면 내일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XRP 리플 현물 ETF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탁을 ETF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XRP가 올해 첫 번째로 승인이 되는 알트코인 현물 ETF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퀀텀에 이어서 UX링크도 딥시크, 딥구라 혹은 딥스캠 중국산 AI와 협업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중 4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비율로 따지자면 25%로 19%에 달하는 미국을 앞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설문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그닥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명 중에 1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출근길 혹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성인 4명 중에 1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불장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채널 도와주기, 광주뜻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